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9월 13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논평 꼭지로 하나 골라봤고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푸틴과 김정은이 만났는데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마침 내일 정도 되면 이 둘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미팅으로만 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크렘린궁의 대변인의 말만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미팅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둘이 처음에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푸틴도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위치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라는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여기서 만났느냐?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이거 이제 제가 구글 얼스에서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일부는 지금 오픈이 돼 있고 일부는 저쪽 윗부분 쪽으로는 추가로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두 군데의 우주기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카자흐스탄. 거기는 옛날에 아마 우리도 위성을 하나 거기서 쏘았던 것 같아요. 쏘아 올렸던 것 같은데 그게 하나 있고 러시아 내에 하나가 있고 그런데 주력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 자기들 땅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제 구소련 체제 하에서 건설했던 곳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미래 이제 주력 우주 기지로서 동북아를 선택해서 여기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또 이게 전략 미사일 기지여서 인프라가 돼 있어요. 기본적인 게. 그래서 여기를 초청했고 뒤에 동영상의 끝에 제가 달아놓은 동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김정은으로부터. 자, 이게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의 장소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스푸트니크에서 나온 뉴스인데 기사인데 여기에 러시아 크레물린 궁의 대변인,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실 대변인이 페스코프예요. 이름이 드미트리 페스코프인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쭉 정리한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있고 제가 이제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지어서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는 이제 양쪽의 대표단이 미팅을 했어요. 양쪽 정상들과 양쪽 지도자들과 대표단. 그 미팅이 끝났고 이게 한 두세 시간 전에 나온 기사예요. 푸틴과 김정은의 1대1 단독 미팅이 있었다. 그것도 얼마 전에 끝났다. 1시간 전에 끝났다. 이런 기사가 또 이 이후에도 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스푸트니크에서도 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단위로 두 사람의 동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기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을 하고 이 대변인이 답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 지금 정리돼서 기사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 내용에 앞서서 이 페스코프가 이제 요 기사 말고 다른 기사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은 두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대표단하고 같이 만나고 단독 미팅하고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텐데 이 미팅이 다 정리가 되더라도 바깥에 공개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바람을 잡는다, 관심을 부추긴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놓고 이제 오늘 그게 어제 내용이었고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우리는 신경 안 쓴다, 무시하고 갈 거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요. 오늘 내용만 하더라도 상당히 강해요. 제가 대문 사진에서 찍은 것처럼.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자, 그가 말한 내용들을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가까운 이웃이다. 바깥에서 뭐라 하든 러시아와 북한의 이득이 되는 관계를 구축할 거다. 그럼 너희들한테 직접적인 해가 되는 일은 없으니까 관심 꺼라. 여태까지 북한이 고립되어 온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 고립을 해서 고립의 조건들을 내가 무시하겠다. 러시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뭐라고 부르지 마라.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도움만 된다면 우리는 간다. 자, 상당히 다른 제스처죠. 자, 그 다음 직접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3자가, 이거 뭐 미국이나 딴 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일본이나 감나라, 배나라 할 거 없다. 자, 이게 저는, 당연히 이 말은 미국에 대해서 한 70%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이 뭐라 그럴 수 있으니까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고, 그 다음 유럽 국가들이 뭐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유럽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런 것에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나라는 우리 남한 빼고요.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예. 그래서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중국하고 더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 동안 희생을 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말을 이렇게 하면은 이 3자는 누구나 다 되는 거거든요. 어떤 중국이 뭐라고 혹시나 다른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나 신경 안 쓴다. 이런 표현으로까지도 읽혀요. 예. 그만큼 둘이 주고받을 것이 크다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당연한 것이고, 중국이 조금 불편해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한다. 그만큼 우리 둘의 필요는 강하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약속하는 향후의 미래의 두 나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모든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 둘의 이해관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셈이거든요. 그래놓고 또 흘려요. 두 나라 사이의 전방위적 협력이라고 했어요. 전방위적 협력. 전방위적 협력이에요. 거기에는 이거 기자들이 묻는 것에 대한 답을 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군사 기술 협력 이런 거 있죠. 저도 최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같은 걸 북한이 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SLBM 한다 하니까 그게 제대로 꽃을 피우려면은 원자력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최근에 연거푸 2번 실패한 정찰 위성 올리는 거, 그리고 이번에 마침 또 방문한 장소가 우주 기지잖아요. 이런 것을 강하게 지금 암시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제재 조치하고 상관없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한 조치를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무역 제재하고 금수 조치하고 은행들 이용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본격적인 동맹 관계 정도로 들어가서 우리 둘이가 힘을 합함으로 해서 엄청난 상승 효과가 나오는 그런 국면이 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류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읽혀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안보관의 교환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직역을 한 거예요. 왜냐, 모호하기 때문에 원문 자체가 뭐라고 돼 있느냐. 여기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시큐리티 하면 안보죠. 안보관, 비유존 시큐리티니까 안보관에 대한 교환도 포함될 수 있다. 이건 말이 애매하죠. 이건 원문도 그래요. 러시아 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모호해요. 이거는 어떤 군사 동맹 관계를 의미한다고 봐요. 안보관이 교환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도 얘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너도 얘를 적이라고 생각하지? 만만찮아. 우리들이 손잡고 같이 적으로 삼자. 요렇게 읽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인도 언론 같은 데서 이번에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가 북한, 중국, 러시아의 공동 군사 훈련이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맥락이 지금 뭐냐면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끝내는 협상에 있어서 틀어짐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이다. 이런 이제 시각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맥락에서. 그러면 저 안보관의 교환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대척점에 있는 우리나라가, 러시아가, 우리는 사실 같은 입장인데 러시아와 북한은,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중국도 동참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걸 무시하겠다 이제. 그리고 북한을 더 도와주겠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사안이에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유엔 안보리 이야기가 나와요. 말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유엔의 북한 제재에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그 제재가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방해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네. 이 말은 처음에 제재를 풀어라 이런 이유로 말했다가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면 그 제재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엔 전체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것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을 감당하고도 남는 이익이 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중국이 관여하고 있는 어떤 국제관계 틀, 러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번에 브릭스의 확대,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예전에 좀 관심을 받지 못했던 또 미국의 목표물이 됐던 아메리카나 뭐 중미,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서 결집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거기에 당연히 러시아가 크게 밑밥을 깔은 부분이 많이 있죠. 중국하고 손을 잡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여기 묻어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직까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압박이다. 예. 러시아는 중국을 도와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또 다른 형식의 패권 국가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진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다극화다. 즉 세력의 균형이 맞춰줘야 되는 거죠. 예. 중국이 나는 미국처럼 되기 싫어. 그렇게 될 수도 없어. 하지만 주위에 그와 대적할 만한 세력이 없으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미국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러시아가 미국에 주는 압박이다. 메시지다.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일을 하려면, 북한하고 일을 하려면 이게 경제적인 발전도 돼야 돼요. 북한의 모든 족쇄를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돈 누가 될 거냐? 전주 역할을 하는 것은 중국이 적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브릭스면 브릭스고 상하이 뭐 협력기구면 상하이 협력기구고 또 그것과 러시아가 또 생각해왔던 유라시아 협력기구면 협력기구고 그들을 뭉쳐서 1대1로를 확 닦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10월 달에 중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건 미국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급하게 이번에 G20 미팅에서 푸틴도 오지 않고 시진핑도 오지 않던 그곳에서 인도에서 출발해서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연결하는 수송도를 개척하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에 불을 붙여놓은 거고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있다. 그래서 일단 북한하고는 무조건 간다. 원래는 미국한테 선수를 양보했었는데 미국이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과거 방식대로 돌아가서 회귀해서 강공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번만은 당하지 않겠다. 우리 더 이상 당하지 않을 힘이 쌓여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일단 북한하고는 열고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수습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내일 무슨 결론을 내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국하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국과 예지가 있는 부분이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전 세계 평화 정상회담의 준비를 또 해오고 있어요. 몽골의 불씨를 살릴 수도 있어요. 다시. 단지 먼 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도 힘들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된 돈이 지금 우리 돈으로 지금 130조가 넘는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내부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요. 미국 내부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와이 불났는데 제때 대응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의혹이 있어요. 거기 제대로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줄 돈은 어디 있냐. 우크라이나가 우리 미국 국민보다 더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뭐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도 아실 테고 그래서 그 조그마한 균형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미국에도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을 거잖아요. 트럼프 시절부터 있었던.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라고 준 거죠. 너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리 간다. 나는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중국하고 손을 잡는 수밖에.
일단 북한하고는 내가 열고 간다. 북러 여기서는 중국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미국이 그런 선택을 결국 한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선택을 힘 대결로 간다 그러면 새로운 냉전 체제로 간다 그러면 나는 결국 중국의 손을 빌려서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푸틴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이 동영상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방문한 한 3분짜리 정도의 영상인데 푸틴과 뭐 김정은의 둘 사이 분위기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영상의 출처는 키르기스탄에 있는 AK 프레스 뉴스라는 곳이에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소유즈형 로켓 위에서 모든 화복 구조가 Вот 있었습니다. как раз рабочее место ракетоносителя. 이게 바로 여기 조립실입니다.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ам ракетоноситель. В Куда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шением на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здесь строить комплекс «Ангара». Это уже другой класс ракет. 소유즈 Это уже совершенно новая ракета, современная ракета. Если та ракета полуавтоматическая, то это полностью автома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로켓도 있고 보조 А это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저게. Это вот диаметр, сказали, что 8 метров там написано. А это включая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блоки? Да, это все вместе в собранном виде, вот в таком виде 8 метров в 네 диаметре. 맞습니다. 딱 합쳐서 조립한 상태에서 8m 직경입니다. Основной принцип этих ракет, они модульного построения. Вот это один модуль, собирая их, мы превращаем ее в среднюю ракету и в тяжелую ракету, собирая модули. 나라 로켓 그 가장 그 이제 특수가 모듈형입니다. 사진에서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говорит про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это вот в том числе и мобильная башня обслуживания. Такого у нас в стране больше нет. Это ракета во всех других ракет в мире, что она не стоит на стартовом столе. 다른 세계 로켓 하면 Да, она висит. И вот это называется верхний силовой пояс, держит ракету. 바로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걸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А вот эти наклонные, это как раз и есть колонны заправки и электрических коммуникаций. Вот это называется кабина обслуживания. 이것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설비입니다. Она в сложенном виде находится. 지금 현재는 그 대기 중입니다. Когда ракету устанавливают, тогда ее поднимают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двигательных установок и заправоч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За час 30 запускается пусковой режим, и в автоматическом режиме ракета улетает. Есть традиция, заведенная еще основоположником Сергеем Павловичем Королевым. Всегда обходить ракету против часовой стрелки на старт. 이게 뭐 화염. Вот. 이대로 보내면. Да, огонь всегда. 네. Стартовый комплекс, кабель заправочная башня, основное сооружение. И там еще и стартовый стол. 이게는 바로 기본 발사대와 연료 포장관입니다. Если я говорил там, что ракета висит, то здесь она уже ставится. 여기는 그 로켓가 서 있습니다. И этот стартовый комплекс уже является универсальным для всех типов ракет. Легкого, среднего и тяжелого.